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도시주택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오전 3시간 하시고 2시간 하셨죠? 2시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업무 보고 시간을 계속 질의 답을 하시는데요. 조금 속도감이 있으려면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속도감을 낼 것 같습니다. 아셨죠? 대답 다 안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시민 옴부즈만 구성이 있어요. 아시죠, 내용?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구성. 평택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부패 방지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고요. 정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그 행정력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 시민의 그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행정구역이 총 얼마죠? 면적이? 45만 8,120km²예요. 공유 수면이 14,330km²고 평택항 매립지가 15,356km². 평택 당진항을 포함한 이런 면적입니다. 48만 7,806km². 자료에 33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관리 계획에 46만 268km²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650평 정도가 오차가 생겼어요. 계산 착오죠, 이거는. 지금 평택시 도시관리 계획이 46만여 그 km²가 되는데 지금 33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2018년도에 평택시 2030 평택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자를 갖고 있는데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 23년도니까 5년 전 8월 달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또 세우실 예정이시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죠. 저희 평택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못할 그런 도시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간 몇십 년씩 시민 우리 저 평택 시민의 사유권 재산을 묶어놓고 행정이 못 따라간다.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행정력이 좀 딸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도시 계획으로 지금 지정해놓고 시설 결정을 해놓고 못한 부분은 실적으로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할 때 필요로 해서 했는데 시의 재정이 워낙 방대하게 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도 단기간에 그 사업 계획이 좀 불투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해지를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4쪽에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20억이에요. 2040 평택 도시기본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이거 100% 다 지출하나요? 예, 지금 이게 뭐 1년 단위가 아니고 네. 계속 공사를 해서 3년 정도 해서 집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20억 전체가 아니어도 아마 입찰 차액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계약 금액이 18억 2,800입니다. 계약 금액이. 예, 거기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8,7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죠? 금액이 큰 거죠? 그 용역비에 비해서 평택시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수립 그 용역 세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평균적으로 달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목표 부분에 달성.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은 이제 도시 장기적인 그 지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 저희가 2035 때도 이제 인구 90만을 이제 받았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 계획에는 이제 인구 100만을 목표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인구를 비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거는 인구나 이제 시가용지가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달성률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속 뭐 달성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예를. 2016년 5월 24일 날 2035 평택 도시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도시 분야가 있고 도시 분야에 물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물이 아름다운 도시. 평택시의 용역 개발 내용에 물이 아름다운 도시.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 안성천에서 평택호 백길 조성 계획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6년에 이 그 수립 용역 계약을 했는데 지금 평택시 물이 아름답습니까?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지표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각 실행 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평택호 수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기도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계속 수질 개선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용역을 해서 계속 이제 그 용역비에 의한 그 용역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 수질이 지금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 할 때는 비전을 좀 제시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금 네. 뭐 인근 지자체하고도 상생 협약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수질을 지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인근 수원서부터 이제 수계를 평택호 수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일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 이거를 지금 당초에는 뭐 고도화 처리가 안 된 것까지 고도화 처리를 해서 이 평택호 수질 개선을 지금 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영역 계약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8년 전에 2년 후면 10년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건데 다음에 내용이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도시다. 평택시가. 세 번째로 안성천 평택호 백길조성. 이 안성천 평택호 백길조성에 대한 계획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평택호 백길조성은 이 하천 그 국가하천의 기본 계획상 네. 지금 그 친수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내년도까지 지금 기본 계획을 변경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 환경부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그 평택호나 미군부대 저 K6 있는 쪽은 좀 제외시켜 놓고 지금 친수지구로 지금 바꿔달라고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 현상 및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하고 난 후에 하천 온수가 조금 상승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사실인 거는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모 의원님께서 평택호에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수질 상황에서 과연 백길조성을 만들 수가 있나 이런 또 의문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도 이제 뭐 앞으로 평택시에서 계속 뭐 공무원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도 평택시에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평택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추진 가능한 일이라면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네. 이 용도 지역을 좀 친수지구로 바꾸면 지금 백길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이게 이제 그 국가천에 대한 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해제된 그런 사업을 이번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까? 그 장기 미집행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은 다시 다시 뭐 세울 수 있는 거죠? 기본 계획이 아니고 이제 관리 계획에서 네. 그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유재산권의 이제 과도한 침해 때문에 저희가 실효를 시키고 저희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해제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실효 이전에 해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지역의 토지주나 주민들께서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제 그 삼쪽에 보시면 아까 이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고 강정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평택시의 키워드가 지금 평택시 지제 역세권에 다 쏠려 있습니다. 사실 공군주택 지구 조성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공공주택지구 구상 방향에 보면은 컴팩트한 네트워크라고 이런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설계예요. 이런 거는 생활 인프라라든지 압축 고밀 개발이라든지 이런 짧은 동선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2024년에 시작을 해서 2033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해 놨는데 잘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 그런 의문사항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의 원성을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7쪽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현황이 있어요. 신시가지 개발이 51군데, 기존 시가지 정비가 34군데 주거 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어디 그 내역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그 택지 개발이나 이제 그 도시 개발 이 계획적 그 근거법에 의해서 계획적 개발을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료된 건가요? 예. 진행형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죠. 네. 신도시 평택에 신도시가 지금 고덕 신도시가 있고 청북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디 신도시가 있죠? 지금 현재 그 저희 지구 중에 신도시 명칭을 쓴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예. 앞으로는 신도시라는 그 개발 계획이 없나요? 혹시 지금 저희 시에서 민간이나 이 관주도는 지금 신도시라는 명칭을 좀 쓰는 거는 없고요. 혹시 그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거 신도시라는 표현을 그 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7쪽에 그 주요 내용의 하단 쪽에 보면은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 발굴 및 정비 이 문구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를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TF 팀을 좀 구성을 해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TF 팀을 좀 구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고 대응 방안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5성급 이거 관광호텔 수도 없이 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5성급 호텔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됐다. 작년 8월에 이제 착공식은 개최를 하고 네. 현장에서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제 도시국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그 상하수도 분담금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대주단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10월 경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점을 찾고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공공기여에 대한 그 아이스링크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하시는 거는
상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먼저 상하수 사업소에도 그런 저희가 그 질문을 좀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린 상황이고, 이 조경 부분에 대한 그런 지금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때 우리가 그 조경 면적이 원래 없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저 건축허가과장님. 이 지역은 조경 면적이 없이도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관광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조경은 지금 그 계획상으로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건축 심의까지 거친 사항이라 네. 조경 관광 호텔 안에 내부의 조경은 법적인 조경 면적 이상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단위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적이 필요한데 제 최초의 입안의 목적은 그 면적이 부족해서 여기 그 녹지 부분을 추가로다가 편입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개발행위 인허가가 접수가 됐다가 이제 2020년에 그 관광 휴양형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주민이 제한된 사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내리 관광지구하고 이쪽에 녹지 일부가 그 지구 단위로 관리가 안 돼 있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는 그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그 관광지구 그 지구 단위 그 주민 제한한 그 지역에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위해서 그 조건부 동의를 하고 그 제안을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관리과에서는 최초의 어떤 그 개발의 허가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조경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조경은 지금 계획이 돼서 허가가 네. 나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최초에 최초라고 하시면은 그 지구 단위 구성할 때 그렇죠. 개발의 공원- 허가를 넣었을 때 공원 부지가 그 지구 단위 그 대지로 편입된 걸 말씀을 하시는 거. 네네네. 네, 그거는 저희 그 건축 허가 단계에서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된 상태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넣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네. 심의위원분들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건축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면적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건축 계획 심의를 할 단계에서는 네. 이미 그 땅은 지구 단위가 된 상태로 넘어온 거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네. 질의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지만은 최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를 받았을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 심의를 걸치죠. 그 지구 단위를 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건축 허가는 그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거는 최초의 말씀을 내는 거 최초에. 예, 최초 개발행위 허가 들어왔을 때 예. 지금 우리 건축허가에 접수가 되면 저희 그 도시계획과에 예. 위원회 상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자문이든 심의든 지금 해서 그 보완 사항이나 이거를 좀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 회의록하고 참석 심의위원분들 몇 분이 심의를 하셨나 그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어느 분이 참석을 했나 그 내용하고 지구 단위로 그 면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심의가 가능했었는지 그 내용하고 좀 그 자료를
좀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회의록은 그 공개 예, 그 예, 개인 예. 정보가 있어서 네네.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네네. 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각 부서 협의를 받을 당시에 공공과에서는 그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나요? 혹시? 그 문서는 봤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할 때 조건부로 통과시킨 거예요. 건축과장님 지구단위 할 때 녹지 공간을 몇 %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대답하셨습니까? 지구 단위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까 네, 네. 저기 손학명 의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을 때 네. 그 대답하시는 게 녹지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그 발언을 제가 들었어요. 조경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도시계획과장님 몇 %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기준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편입된 면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과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편입하는 게 의견을 제시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다가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선례로 남았다는 거예요. 선례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간 개발 사업자가 들어와서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평택시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위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례로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부담으로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이 편입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편입을 안 시켜줬을 때 그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땅만 가지고 했을 때랑 이걸 편입시켰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답은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답이 곤란하시다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학명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국장님께 말씀드린 평택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해제됐던 사항 거기가 이제 송탄동 도일동에 평택시 도일동에 그쪽에 지금 그 최초에 13개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이 됐다가 계획이 됐다가 4 군데는 개설이 완료됐고 현재 9군데가 다 해제가 돼서 그 지역의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호의 관광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인가요? 그거는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네. 저기 국제문화국 그 관광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2030에 2035에 기본계획 수립에 올라와 있는 그런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평택이 지금 세계 생활권 서부, 북부, 남부로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두 개로 바뀌었죠. 동부 서부로 예, 바뀌었습니다. 동부 서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서부권이 되겠죠. 서부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46년 전에 관광단지 추진 현황 계획이 나왔었어요. 46년 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평택구 개발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평택구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가 이제 주관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 말씀드립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평택시 전체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담아져 있어야지만 또 이 여가 공간이나 이런 게 지금 그 계획을 할 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상에 비전으로 아마 제시해 놓은 겁니다. 네. 도시 기본계획 그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은 제5조 2항에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2주 전 14일 전에 그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 정확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어제 그 이 국토부하고 연구원에 가서 협의했고 기본적인 협의가 되고 하면은 그 이 주민공청회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지금 개최 계획을 지금 있습니다. 뭐 월까지는 아직 크게 지정이 안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되는 대로 그 이 공청회 계획을 해서 공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전에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과 2주간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상에 있고 법 근거에 있는 것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 뭐 저기 저희 의회 민원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도시계획과인데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이게 이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4항 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6일 신설 및 2021년 9월 27일 단서 신설이 개정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 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4항과 관련하여 사항의 업종이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 지역 하천도로 가로 열고 지역 하천도로 가로 닫고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1km죠. 1k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준수하면서 이 규제 대상 업종이 가능한 지역 가로 열고 용도 지역 가로 닫고까지 모두 충족하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곳이 평택시 관내에 존재하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 답변하실 분 계세요? 지금 의원님이 하신 거는 뭐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어서 네. 지금 뭐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네, 네.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국장님께 아직 그 보고가 안 돼서 그 저긴데요. 네. 그 이게 저희가 이제 의회로 접수된 의견을 받았고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떤 위치가
이게 그 뭐 이제 특정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되고 안 되고는 개별 시설을 그 계획하시는 분이 이 조례에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세교동에 보면은 13통 지역 신대동 126번지 일원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그 철도 부지 옆 그 마을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민들께서 주거 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것을 용도를 좀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건인데 그거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면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긴 할 건데요. 네. 이게 그 50만 대도시 되고서 이제 권한이 그 도지사 승인 사항에서 이제 시장 권한 사항으로 내려와서 용도 지역 그 상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저희가 그 용도 지역 상향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역 그 균형 개발이나 그런 그 개발적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용도 지역이 상향되는 게 좀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런 그 효과를 좀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때 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그 원주민들이 어떤 뭐 토지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문제도 토지 지가 상승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뭐 상가가 이제 그 구성이 돼서 뭐 임대를 하든 자가를 하든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옛날 뭐 피난민촌식으로 골목도 아주 좁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특혜의 문제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재산에 대한 상승을 올려주는 재산권에 대한 상승 금액을 올려주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될지 몰라도 우리 평택시의 지금 도시계획 그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부터 일단 빨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재정비 시에 지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우리 박영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영신지구의 그 도로 개통 시기를 물어보는 지금 주민들이 계신데 예, 그 지금 네. 영신지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신지구에서 그 지제 지하차도 사업비 네. 분담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공사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설물 인수인계나 사업 준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의 좀 불편이 있으셔서 준공 전에 기반 시설에 대한 이제 공용 개시 절차를 진행하려고 네. 시설물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설물 점검에서 뭐 이제 부서별로 이제 공용 개시 가능하다 하면 공용 개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용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영신지구나 지저 세교 지구는 뭐 이제 뭐 거의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신지구는 이제 영신모산지구는 이제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영신지구는 이제 거의 이제 준공을 앞두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지역적으로 지제역 현대 힐스데이트의 입주민들과 지제역 더샵의 입주민들,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나오면은 포스티움인가요? 네, 거기 이제 입주민들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보통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걸어 다니면 좋은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등교 및 하교를 차로다 운행을 많이 해드려요. 학생들 자녀분들한테.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과장님이 이제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루에도 빨리 공영 개시를 해서 그쪽에 살고 계시는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과장. 그 먼저 그 고덕 오피스텔 공사 현장은 그 어떻게 과장님 잘 마무리된 겁니까? 네, 해당 현장으로부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고요. 네, 현재 뭐 그 시공자와 뭐 그 시공하신 분들 임금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별도로 지금 해결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뭐 농성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푸셨고요. 지금 이제 원청과 그 하청 간에 그 임금 지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 따로 별도로 지금 해결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보자분에 대한 그 사진상으로 저희는 뭐 현장을 안 나가봤지만 사진상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 뭐 부실공사, 건축 그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계약 단가는 원칙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공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재비나 이런 쪽에서 좀 절감하고자 아마 철근이라든지 뭐 건축 자재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 건축 허가과에서는 정확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부실공사로 인해서 또 거기 인사사고나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 지금 평택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지식센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대부분 분양을 하시는데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최초에 분양 받으실 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임대가 잘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조금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신청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면은 이제 허가는 해주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지식센터 건축 신축이 사실 뭐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우리 뭐 시민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근로자분들도 많이 뭐 있을 테고 뭐 공장형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오피스텔에 대한 관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관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용도상 공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 숙박은 안 돼, 숙소의 개념은 안 되는데 네, 대부분 사무실로다가 인허가를 받고 숙소로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허가 나간 형태로는 네. 안에 이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숙식을 하기 적절한 평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숙식을 할 수 없는 구조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뭐 송탄 공업단지나 세교 산업단지 내에 또 다른 데도 있죠. 네, 포승 쪽에도 이제 있죠. 예, 대규모로 나간 게 있고요. 임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 좀 파악 좀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고려를 또 해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그 각종 그 위원회 할 때 의견을 좀 제시하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가 17쪽을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 해소 방안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면적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개 영업 허가를 득한 간이 점포, 음식점 용도의 보조 주방 이런 내용이 있는데 면적은 대충 뭐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주 건축물에 네. 부대 시설로 네네. 간단하게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네. 쓸 수 있게끔 그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10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해서 면적 제한을 뒀고요. 5개 영업장 같은 경우는 5개 영업장은 거의 테라스 영업이잖아요. 테라스 영업이라고 봐야죠. 뭐 테라스형이 됐든 뭐 막혀 있는 건물형이 됐든 이제 5개 사업장으로 그 식품 그 5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네. 그 해당 면적에 한해서 그 간단한 시설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뭐 신시가지보다는 뭐 구도심에 많이 그 치우쳐 있는 사업 같은데, 제가 뭐 우리 평택시에서 아주 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과장님 칭찬 드리는 거예요. 신경 많이 감사합니다. 쓰셨다고. 예. 주택과 전에도 주택과장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먼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교동에 아주 그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부영 1차 아파트. 그 내용 모르시죠? 아직 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 구석에다가 쓰레기 방치 이런 거를 좀 치우라고 이렇게 누차 아마 우리 주택과에도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경험 삼아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왜 이렇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지 아파트에서 공공 주택 시설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왜 이거를 이행을 못하는지 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파악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토지정보과 개별 공시지가 그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폐가주택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시지가를 거기에 평균에 맞게끔 똑같이 그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
폐가 주택에 대해서는요. 네. 세정과에서 별도로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 식으로, 부분에 이런 대해서만 식으로 예. 이게 뭐 집인지 뭐 창고인지 뭐 동물이 사는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 이런 데는 개별 공시지가를 좀 더블로 못 올리나요? 그 방금 말씀드린 저희 대로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금 해는 거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서 대진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해는 부분이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세정과에서 이제 아마 이게 그 무슨 세금 배짱인지 관계로 모르겠어요. 이 저기 토지주나 건축주 분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계속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베이스로 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특화계획 수립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고 나와서 지원하신 거 맞죠? 네, 그 철도과에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아, 철도과에서 분담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그러면은 미래형 환승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시에서 추진 중인? 예, 그 지금 이제 이게 그 미래형 환승센터하고 그 이게 종합해서 그 지제역에 이제 그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컴팩트 시티를 지금 추구를 할 텐데 혹시 그 방향이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추진하실 계획이요? 그러니까 상업을 중심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행정 쪽으로 뭐 아니면 이제 주거 쪽으로 컴팩트긴 한데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있으시 않을까요? 역세권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 기능이 좀 강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지금 이제 지구지정 발표를 했고 내년 말까지 이제 지구지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LH에서도 UCP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초기에 저희들이 UCP 계획에 참여를 해서 우리시 정책 방향을 좀 이쪽에 좀 구현을 좀 하려고 그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에서 하는 그 용역에 별도로 저희가 이 방향성을 좀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도시계획 학회하고 같이 지금 그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 공공주택지구도 이제 그 조성이 되고 지금 현재 그 고덕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3권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행정이 이제 하나로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 반대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서부 지역, 북부 지역, 이제 남부 지역 이제 이 그 구역들이 좀 반대 흔히 말하는 이제 슬럼화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의 지금 한 38%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이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이 법을 개정해서 고도 제한 전체를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신장동 지역하고 팽성 안정리 지역에 대표적인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보다 좀 강한 제한을 해서 거기에 군보 심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보 심의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한국 분들하고는 저희가 실무 협의를 했는데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군 의견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데 그건 계속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범위가 지금 K55랑 K6 이 두 군데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90년도 때 이제 시가 완전하게 이제 급성장하기 전에는 이제 그쪽 지역도 나름대로 이제 상권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고 이걸 찾으시는 이제 뭐 시민분들이나 이제 나와셔서 같이 뭐 여가를 즐기시는 이제 미군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올스톱 됐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느낌이에요.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쪽에 이제 주민 분들께서는 이제 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서 개발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참 좋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주민분들과 이제 앞으로의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될지는 이제 그쪽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특히 뭐 공급도 있지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이제 맞춰지는 그런 이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양쪽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진입관문 경관 개선 추진 10페이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 의원 간담회 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용역 관련된 거를 이제 보고를 해주셨어요. 몇 가지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경계 사인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그 개선 사항이나 이제 건의를 이제 드렸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때 지금 연말쯤이면 이제 다 어느 정도 윤곽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경계에 보시면 그 안내판에 관해서도 하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어가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한자라던가 아니면 제3의 언어를 좀 같이 추가를 해서 이제 이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가 어느 도시라는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에 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가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거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25페이지고요. 간판 개선 사업 지금 평택역 주변 추진 계획 수립이 2023년 3월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후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6월에 지금 이제 그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현재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는 계획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게 지금 뭐 평택역뿐만이 아니고 이미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추가할 이제 뭐 지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간판 그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매뉴얼이나 이제 그런 게 있나요? 이제 간판을 교체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느 이제 그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공통성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예, 지금 그 거의 보면 그 간판 대전 사업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공모 사업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도 거의 그 공모 기준에 맞춰서 거의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점심시간에 약간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만약에 간판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상가가 이제 폐점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가게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간판 개선 사업의 그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간판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그 기존에 간판 개선 했던 사업들에 대한 또 하나의 숙제 사업인데요. 이제 뭐 폐점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새롭게 하는 것도 그 기존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이제 업체가 폐점되고 해놓은 후에 광고물 그 설치 인허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판 개선한데 그 모델로 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지역들 간판 개선한 이제 그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조개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개터도 워낙 그 음식점들 그런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폐점하고 오픈하는 그런 그 가게들이 많은데 처음에 간판 개선 사업을 다 완료했었을 때는 상당히 통일성도 있었고 그리고 봤을 때는 잘 정비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뭐 그 뒤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뭔가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판 쪽으로만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시에서 만약 그 지구에만 해당이 된다면은 그 앞으로는 뭐 특징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조개턴 뒤에 또 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평 아파트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드 없이 그냥 그 글자로만 이렇게 맞춘 케이스라고 하면은 조개토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그 보드 같은 걸 한 다음에 이제 간판을 이제 하는 그런 통일성을 맞췄는데 이게 그 다른 지구에도 이렇게 어느 지구는 어느 지역은 그 보드가 있고 어느 지역은 보드가 없고 폰트만 있고 이렇게 좀 통일성이 없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차라리 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주고 폰트를 그 상위법 안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모든 시에 있는 간판 개선 그 사업들이 동일한 이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에 이제 새로 오픈을 하시는 그런 그 상가라던가 이런 것도 그 지침을 적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신장동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간판 사업 봤었을 때도 그런 좀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머리를 맞대셔서 이제 해결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좀 미진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던가 이제 그 명함형 이제 그 광고물 집중 단속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이제 지적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저기 한 달 전에 이제 수고 그때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좀 더 파악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명함형 광고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뒤로도 여전히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는 그 국토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국비 50%, 도비 네. 10%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이 지원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이제 국토부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이제 그 월세 지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청년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맞죠? 네, 현재 이런 것들이 좀 몇 개의 부서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는 네. 거예요. 이게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 어떻게 연계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좀 더 파악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한 것도 있어 예,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현재 보면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좀 더 검토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이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건데 좀 공유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쉐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나온 거는 있어요?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지금 그 우리 그 복지국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중복되고 그거는 비교를 안 해봐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되는 그 지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그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저 일처리했는데 지원했는데 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없고 또 혹시 이런 거를 또 간파해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한 20년 계획을 잡아서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사업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완료 사업이요. 저희 대상 사업 중에서 17.5%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4.2%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됐어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장하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하고 그 일치되지 않는 사업을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동안에 이제 그 현장에서 측량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거. 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 지리 정보를 통해서 지적 공부하고 더빙을 시켜서 그 찾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지적 불부합지로 이제 판정이 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차 허용 범위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얘기하는 그 지적 불합지하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경계 그 일반 네. 토지의 어떤 공짜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축척이나 면적에 따라서 관에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관에서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면적이나 축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필지별 그 법에서 정해놓은 허용 범위 다 틀리죠. 허용 범위가 뭐 다르게 적용을 하고 1000분의 1, 있습니다. 뭐 2000분의 1 다 틀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야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감소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5차 허용 범위 내에서 증가분은 문제가 전혀 없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걸 뭐 법에서 이제 정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감소분에 대한 적어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조치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집행부에서 문의를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은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토지 증가 분에 대해서는 역산을 해서 재산세를 추가 부담을 시키든지, 그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감경을 못 해주겠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득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재산이 감경분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돼. 그동안에 재산세를 다 냈어. 토지분에 대해서도 그 매매대금을 다 냈어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취득분에 대해서는 다 토지 뭐 세금도 내고 또 매매대금도 다 지급을 했는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뭐 법으로 뭐 제어를 하니까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감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감경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그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법적인 그 범위 내에 있는 감소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세무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법적인 공차, 법에서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내 토지 재산이라는 것은 면적도 있지만 그 토지의 경계도 내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가 변동이 없는데 면적이 증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변동이 없는데 아니요, 경계는 변동이 없는데 경계는 변동이 없는데 예,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게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과거에 이제 그 토지를 최초에 등록할 때 당시에 그 제도상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뭐 평단위라든지 뭐 임야는 정담무보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초축적, 대축적의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공차의 범위 내라 법적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범위 이제 내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100년 전에 예. 100여 년 전에 일제 시대에 종이로 지적 조사를 다 했었던 부분에 대한 종이로 한 오차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와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토지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왜 책임을 안 지냐는 얘기죠. 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권인데. 그러니까 의원님 그 공차의 범위 아니 벗어나면 여기서 뭐 그것은 설전을 벌이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조정금 산정이 있잖아요. 조정금을 증감에 따라서 받고 내고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예. 대다수 시민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시민분들이 뭐를 알겠어요? 뭐 경계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종이로 했든 뭐로 했든 경계가 잘못됐든 내가 예를 들어 1000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고 재산세를 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감경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상반기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뭐 6월달에 행정감사 저번 달에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많이 나오고 했었고 이번에 이제 후반기 하반기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좀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다 세밀하게 또 이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뭐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뭐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좀 편성된 부분도 좀 한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세세한 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좀 이 앞에 앉아 계신 뭐 과장님들 보면 뭐 앞에 이게 명패에 딱 나와 있잖아요. 도시 뭐 계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도시개발, 건축 허가, 주택과 토지 정보 되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전에부터 계속 제가 얘기 드렸듯이 우리 평택의 청사진 도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국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플랜을 짜서 아까 2035 뭐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2040 지금 수립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2035 도시공간 구조 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큰 도심에 세 개의 지구 중심인가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지금 2040의 기본 계획을 지금 또 수립 중인데 또 변수가 또 생겼어요. 이번에 컴팩트 시티라는 또 대단히 또 개발 계획이 갑자기 국토부에서 딱 변수가 생기다 보면 전체적인 또 지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한 개의 이 핵심 중심축이 생겨버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이 계획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도시 공간 구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빨리 평택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협의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아까 어떤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중에 이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고 주택 분양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 공공기관의 평택시에서 그걸 발빠르게 대처해서 하지 않으면 결론은 시민들한테 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잘 추진하시고 나머지 이제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이제 제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본과 원칙은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사업은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